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일각에서는 서영민 기자가 아니라 반도체 아저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감사합니다. 바로 네. 본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네. 자,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귤 얘기부터 할까요? 귤요? 감귤. 아니 반도체하고 감귤하고 아니 반도체 껍질에 반도체를 잠깐만요. 아니요 그런 거 굴 아닙니다. 껍질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겨울에 귤 많이 드시잖아요. 네. TV 보시면서 주말에 추우면 밖에 안 나가고 귤 까 드시잖아요. 한 50개는 그냥 네. 한순간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귤을 많이 사야 돼요. 저희 집에 장을 매주 보면 귤을 사야 되는데 귤 가격의 흐름이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반도체 다큐를 준비해서 그런지 여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귤도 반도체로 보이는 게 가장 맛있을 때, 가장 많이 출하될 때 가장 쌉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지나갔어요. 가장 쌀 때가 지나갔습니다. 좀 비싸졌습니다 지금. 근데 비싸졌는데 먹어보면 맛있지도 않습니다. 제일 맛있을 때가 제일 쌉니다. 참 특이하죠. 반도체가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든 그 어떤 성공 비결이 제일 잘 만드는데 제일 싸게 제일 많이 만들어서 라는 어떤 성공 공식이 있었는데 혹시 그 시기가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귤을 까먹다가 들었습니다. 귤로 반도체를 정말 이제 반도체 네. 아저씨가 됐네요. 자,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80년대 미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갔었고 또 이 산업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과정 잘 또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네. 이때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삼성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반도체에서 기회를 잡고 오랫동안 유지했는가. 저는 세 가지 기회를 잡았다고 표현해 보고 싶은데 하나가 바로 그 미국 지정학적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이 너무 크니까 무서워서 적의 적은 친구하고 일본의 적이 누구야 보니까 한국을 좀 밀어줄까? 이런 어떤 종류의 미국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 이게 하나. 다른 하나는 수요 폭발이라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잘 만들어내서 많이 만들어내서 팔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이게 다 팔릴 거라고는 걱정 안 해도 됐어요. 그냥 다 팔리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난 한 3, 40년간의 역사를 보면 PC,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되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그다음에 이게 휴대용 기기로 넘어가면서 MP3 플레이어가 되면서 또 이 수요가 폭증하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고 그 뒤에 클라우드 시대가 되니까 서버용 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속해서 수요는 팽창만 했습니다. 네. 우리는 잘만 만들어내면 다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걱정 없이 수요 폭발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 다른 하나는 스스로 도와서 출연한 기회.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이 개발을 엄청 잘했습니다. 기술 혁신에 계속해서 성공하고 치킨 게임도 이겨내죠. 근데 치킨 게임 이겨내면서 거의 뭐 이제 경쟁자가 없다. 메모리 측면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고 가장 잘 만드는 가장 작은 칩을 이 경쟁력이 요체라고 보았을 때 스스로 만든 기회인 면도 있죠. 요 세 가지 기회. 제조의 측면에서 우리는 반도체 만드는 나라니까 탁월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기회가 바로 우리가 규리되었던 규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고 있네요. 네, 사실은 올해 작년에 좀 안 좋았지만 올해는 또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 2, 30조, 3, 40조의 흑자가 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가장 싸게, 가장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 이게 삼성의 능력의 본질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한국 제조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삼성 한국 등치시켜도 좋은데 여기 지금 좀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가장 싸게 가장 잘 생산하면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의 매출을 보니까 한 1998년 정도부터 2013년까지 한 15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 기간에 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IMF 위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계속 성장합니다. 매출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상향합니다. 2013년에 228조였는데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15년 동안 삼성의 매출이 9배가 됐다고. 구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한 기억이 삼성이 나죠. 아니라 구성이라는 거네. 네. 2013년부터 10년간 지난해까지 총 다 해서
그러니까 2013년과 2023년의 매출을 비교하면 10몇 % 늘었습니다. 9배 늘던 회사가 10%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가 되지 궁금해서 챗GPT한테 계산해달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한 16% 성장했습니다. 고도 성장이네요. 매년 16%. 근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물론 출렁거리긴 합니다만 작년 성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년 동안은 1.24% 성장합니다. 16% 성장하다가 1.24% 성장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계속 언제나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만큼 또 세계 1위, 삼성하면 1위의 삼성 했기 때문인데 네. 그런 뭐 좀 성장의 한계 법칙 같은 그런 영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면이 있고 또 올해 또 잘 할 거라니까 당장 큰 걱정을 할 일은 아닌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상대평가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냥 괜찮다고 할 수준은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 세 가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기회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죠. 미국이 준 기회,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중국을 막아준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런다고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반도체 제조를 일단 국가 안보에 필요한 만큼은 미국에서 하겠다. 네. 너네들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서 생산하면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원가가 많이 듭니다. 잘 만들 수 있을지도 삼성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정확하게 지금처럼 잘 만들 수 있을지도 불확실성이 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협력하지 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과거에 일본을 겨냥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해줬던 측면 지원했던 여건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요 폭발. 네, 수요 폭발. 수요는 폭발하는데 삼성의 매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기업들도 다 이렇게 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삼성의 숙명의 라이벌이죠 지금. TSMC. 그렇습니다. TSMC의 매출은 다릅니다. TSMC가 사실은 절대 매출은 삼성보다 적은 기업이었어요.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기업이었는데 어느새 재작년에는 1등도 한번 했습니다. 삼성 제치기도 했었고 예. TSMC의 매출 그래프를 보면 저희는 아까 1998년부터 2013년, 2013년부터 2023년에 그 삼성의 성장률이 확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6%인데 네. 1%대로. TSMC는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15년, 98년에서 2013년까지가 조금 낮고 2013년 이후는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10% 좀 넘게. 근데 TSMC는 이 기간에 한 3배, 4배가 됐습니다. 매출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상대평가로도 못하고 있어요. 수요 폭발이라는 기회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스스로 잘한다. 스스로 잘해서 기술 혁신으로 계속 앞서왔다라고 말했던 부분. 이 부분은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을 보면 됩니다. 그 파운드리를 본다 그러면 파운드리 위탁 제조. 남이 설계도 주면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 제조인데 비메모리 이게 반도체네요. 옛날에는 하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TSMC가 그걸 워낙에 기똥차게 잘해서 그래서 TSMC가 없으면 미국의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TSMC에 완전 의존하는 관계가 돼서 갑이 됐습니다. 그 반도체 파운드리의 북극성이라고까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뻗어나가질 못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인텔도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다 첨단 초미세 공정하면서 다 무릎을 꿇었고 TSMC만 살아남았습니다. 삼성이 이거 쫓아간다고 했는데 못 쫓아갔어요. 쫓아가기는커녕 쫓아가겠습니다 선언한 뒤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사실은 갤럭시 S24 이번에 새로 나온 폰.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AI, 네. 온디바이 새로운 그렇다면은 네. 뭔가 성장 제도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일단은 D램은 안전합니다.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모르겠으나 D램은 괜찮은데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중에서 D램이라는 것이 있고 그 좀 저장성에 좀 더 중심이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도 있죠. 근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아직 시장이 좋아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추격도 꽤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들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낸드 플래시는 좀 위험하고 스마트폰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13년 했거든요. 작년에 2등 됐습니다. 애플에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고부가 가치 시장은 좀 멀어진 상태예요. 지금 삼성이 판매 대수는 이렇게 좀 있긴 하지만 2등이고 올해도 1등 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D램 하나가 좀 굳건하게 남아 있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출렁출렁하면서 정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에서 2013년까지는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다가 그 뒤 10년의 성적이 그때만 못한 겁니다. 확연히 둔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바운드리라고 삼성은 제시를 했었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24 지금 최신 폰 요걸 보면 바운드리가 현 주소가 어딘지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운드리 그 갤럭시 S24 가장 좋은 모델 울트라죠. 요즘 그 새로 폰 사시는 분들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울트라를 사면 스냅드래곤 젠 3라는 최신 칩이 깔리는데 울트라가 아닌 일반 모델을 사면 삼성이 만든 CPU AP가 꽂혀. 난 스냅드래곤을 퀄컴 걸 사고 싶은데 근데 그건 좀 비싸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고민이야.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에는 퀄컴 칩을 넣었는데 그 다음 칩에는 삼성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네. 이게 뭐냐면 퀄컴의 것이지만 만들기는 TSMC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가장 좋은 휴대전화의 두뇌는 TSMC가 만듭니다. 삼성이 못 만듭니다. 아니 근데 왜 TSMC라는 브랜드를 안 들고 퀄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퀄컴이 설계를 하고 TSMC가 만들어주는 거죠. 바운드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퀄컴의 바운드리가 삼성 거였습니다. 2년 전까지. 근데 삼성이 2년 전에 GOS 파동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게임 너무 뜨거워지면 게임 성능 제한시키는 그런 식으로 성능 제한해야 했던 이유가 삼성의 바운드리를 맡겼는데 삼성이 좀 못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퀄컴이 했고 그 이듬해 작년부터 삼성한테 안 맡기고 TSMC한테 바운드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올해 제품도 TSMC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TSMC 밀리면 안 될 텐데. 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이럴 때 삼성이 또는 SK하이닉스 한국의 반도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이유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이 얘기는 한 달 반쯤 뒤에 제 다큐멘터리에서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떼치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거 들으려고 오늘 모셨는데. 안고는 남겨둬야. 약간의 스포일러도요? 약간의 스포일러요. 삼성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나라도 좀 도와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달 반 뒤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시사본부의 경제선생님 너무 아쉽습니다. 짧게 우리가 몇 차례밖에 모셔서.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서영민 기자 이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저도 반도체 얘기를 3편에 걸쳐서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네. 이게 유튜브에 또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재미를 충족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내일 날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